아이들 학력 인구가 너무너무나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도 사실 이런 교육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 일단은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2023년에 학령 인구가 그러면 몇만 줄은 거죠? 자, 그런데요, 학원이 과연 그만큼 줄었을까요? 사교육비는 작년 2024년 사교육 시장이 2023년보다 21%가 증가를 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네, 일단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학원 강사 출신이었어요. 초등 중심으로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전과목을 하세요. 네. 전과목을 하시고 70명에서 75명.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네. 어떤 분이 더 바쁘실까요? 안녕하세요, 윤 팀장입니다. 자, 오늘도 초대형 게스트를 모시게 되었는데요. 이 책을 쓰신, 사실 이 책 말고도 여러 책을 쓰셨는데 우리 소장님을 모르는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직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듀 교육연구소 유경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사실 제가 모셔서 정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많아요. 사실 쓰셨던 책에도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조차 되게 깊다고 느낄 만한 점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저번에 한번 책 출판하시고 나서 맞아요. 교보문고 거기 타워에 가서 강의도 간단히 듣고 오기도 했었는데 여기에서 사실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셨던 게 저도 정말 궁금했던 게 있는데 출산율이 네. 사실 워낙 지금 감소하고 있고 사실 우리가 하는 사업의 대상은 아이들일 텐데 그렇죠. 맞아요. 아이들 학력 인구가 너무너무나 줄어들고 있는 시기에도 사실 이런 교육 사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네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소장님이 상당히 이제 깊이 있는 얘기를 해주셨던 것 같아서 그거를 저만 알기 너무 네네. 아까우니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학령 인구가 어느 정도 줄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2019년에 학령 인구가 한 825만 정도 되고요. 2023년에 학령 인구가 725만이에요. 그러면 몇만 줄은 거죠? 4년 동안에 82만이 줄었다는 얘기는 결국은 거의 한 10%가 감소됐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초중고로 다 했을 때. 그렇죠. 학령 인구로 했을 네, 때 이게 네. 결국 학령 인구예요. 근데 이게 결국은 이제 고등학교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점점 줄겠네요. 점점 준다는 네, 얘기예요. 자, 그런데요, 학원이 과연 그만큼 줄었을까요? 저 봤어요. 자료 제가 그때 한번 보여드렸었잖아요. 네. 오히려 2019년에 같은 기간대 동안에 2019년에는 9만 개. 9만 개 정도. 네, 2023년에는 12만 개. 이게 3만 개가 들었어요. 공부방 교수를 다 포함해서. 네, 맞습니다. 더 대형하고 늘었네요. 빼고요. 네. 네. 그러면 이것도 30%가 늘어난 거란 말이죠. 네. 이렇게 봤을 때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아마 이제 서울 시내 곳곳에 많이 보시면 제일 많이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서울 시내 많이 돌아다니는 편의점, 카페. 그렇죠. 네. 편의점, 카페보다 3배 많은 게 바로 공부방, 교습소. 아니, 그렇게 많은가요? 네네.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통계 자료에 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이제 좀 교육 시장의 구조가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예전에는 사실 대형 학원이 굉장히 판을 그렇죠. 텄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렇게 학력 인구가 적어지면서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는 교습소는요, 매년 한 6% 정도가 증가하는 반면에 네.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한 12% 감소하고 있다고 지금 데이터로 나오고 있거든요. 대형 학원이 없어지면서 잘게 쪼갠 공부방 개수가 늘어나고 있고 전체적인 개수는 늘고 있다. 그렇죠. 아무래도 대형 학원에 있었던 분들이 네. 강사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이 결국은 속속속 교습소를 차리시고 네. 하시고 개인 지도를 하시고 이렇게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그러면 사실 이제 공부방 1인 학원들은 사실 경쟁은 훨씬 치열해지는 상황이긴 하네요. 제가 2014년에 첫 책을 썼었거든요. 공부방에 관한. 네. 그때 제가 뭐라고 책에다 얘기했냐면 앞으로 공부방 시장은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현재 이제 10년이 지났죠.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부방 시장이 블루오션이다라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네. 레드오션이에요. 이미 그쵸. 레드오션이지만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충분히 교육 사업으로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템이다. 네.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은 아이들이 많이 줄었잖아요. 네. 줄었는데 사교육비는 작년 2024년 사교육 시장이 23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재작년보다 2023년보다 21%가 증가를 했거든요. 아, 그렇게 많이 늘었나요? 네, 놀라셨죠? 20%가 늘었다고요? 네.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한 아이당 우리 학부모들이 지출하는 교육비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근데 학부모들이 보니까 여러 가지를 많이 시킨다. 양적인 어떤 증가도 굉장히 많아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양적인 증가도 물론 있지만 교육의 질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를 하는데 그 대표적인 어떤 키워드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내 아이에 좀 맞춰줬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이 아이한테 맞추려면 당연히 교육 단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한테 맞춘다는 이 부분이 대형 학원에서 과연 이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렇죠. 쉽지 않아요. 네. 왜냐하면 이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게 대형 학원은 시간표 하나 바꾸기도 그쵸. 굉장히 어려운 게 대형 학원이거든요. 네. 그런데 뭐 1인 공부방이나 교습소 같은 1인이 운영하는 거는 누구만 바꾸면 돼요. 나만 나만. 바꾸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개별 맞춤에 대한 학습 니즈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도 서울 시내의 대형 학원들이 네. 굉장히 좀 네임밸류 있고 또 프랜차이즈 형태들의 대형 학원들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그럼 거기서 능력을 보이셨던 선생님들이 그렇죠. 1인으로 차리시는 건 당연하겠네요. 네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또 있고, 또 한 가지는, 어찌됐든 간에 일단은 이제 개인 맞춤에 대한 니즈들을 해준다라는 거, 솔직히 1인 교습소나 이제 공부방이 창업하기에 일단 리스크가 낮잖아요. 비용도 사실 다른 창업 대신 많이 비용이 사실은 네. 없죠. 모든 업종을 통틀어서 교육업이 진짜 초기 창업병이 뭐 시설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책걸상만 있으면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사실 제가 이제 알기로는 이제 세계적인 사교육 시장의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만 이렇게 어떤 교습소라든지 그다음에 공부방 사업이 이제 성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인 맞춤에 대한 니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디지털 컨텐츠, 온라인 컨텐츠 이런 플랫폼들이 워낙 많이 생기고 스마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공부방 시장이나 학원 시장에 이제 유입이 되면서 훨씬 더 학원이나 이런 것들을 운영하기가 공부방 운영하기가 굉장히 이제 또 수월해진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생각나세요? 저는 워낙 제가 학원 강사도 했기 때문에 예전에는 정말 시험 기간 때만 되면은 교재 프린트해서 오려서 붙여서 다시 복사해서 재본 뜨고 이제 그럴 일이 없잖아요. 맞아요. 너무나 시스템적으로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고 이랬기 때문에 훨씬 더 운영하기 쉽다라는 부분 이런 것들이 저는 아까 말씀드린 첫 주제 공부방 시장이 여전히 학령 인구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가능성이 높다. 역량이 엄청 뛰어나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 성공하기 힘든 것도 이 업종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분들보다 훨씬 잘하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혼자서 모든 걸 다 잘 해내야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혼자서 이 모든 걸 잘 하기에 내가 계속 해나간다기보다 약간 시스템화 할 수 있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책이 많이 맞긴 해요. 사서 보셔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에 대해서 약간 유료 강의에 들어있는 내용이겠지만 무료로 풀 수 있을 만큼만 조금 그럴까요? 네. 일단은 제가 두 선생님을 이제 좀 사례를 들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너무 좋습니다. 일단 A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학원 강사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수학을 주로 수업을 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 세대도 한 1,500세대 정도 되고 초등학교 하나, 그다음에 중학교 하나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아파트 세대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 공부방 운영하신 지 한 4년 차 정도 되신 분이세요. 하셨네. 이분이 학생 수가 40명에서 한 45명 정도. 많은데요? 나쁘지 않죠? 좋은데요? 나쁘지 않은 정도가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선생님이 이제 고민이 있으신 거예요. 굉장히 이 선생님이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 그래도 나름대로 잘 하고 계신데 선생님의 어떤 장점 그리고 주로 들리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를 주로 들으세요? 그랬더니 거의 대부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업이 굉장히 꼼꼼하다. 꼼꼼하다. 그리고 보충을 정말 잘해주신다. 이렇게 해서 한 40명에서 45명 정도를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B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방과후 학습, 지도사 요거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공부방 경력은 이제 한 3년 차 정도 되신 분이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 수는 1,800세대 정도 되는데 초등학교가 2개. 그리고 중학교가 하나 있긴 있는데 조금
조금 이제 그 세대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좀 떨어져 있는? 네, 네. 그래서 초등 중심으로 하시는데 이분은 이제 전과목을 하세요. 네. 전과목을 하시고 70명에서 75명. 자, 그러면 제가 여기서 질문. 네. 어떤 분이 더 바쁘실까요?